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병오년 정축월, 토끼띠에게 막혔던 문이 드디어 풀리는 천금 같은 비책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아 속이 답답하셨지요. 밤잠 설치며 걱정하고 한숨만 깊어지는 나날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 이 영상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온 것 자체가 하늘이 내린 인연이자 대운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토정비결에서는 토끼띠가 병오년 정축월에 오랜 인고 끝에 빛을 보게 된다 하였습니다. 혹시 최근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까? 조상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무언가를 건네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횡재수의 징조입니다. 반대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타나셨다면 지금 당장 풍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영상에는 111 헤르츠 재물운 파동 주파수가 은은하게 깔려 있으니 틀어두는 것만으로도 운의 흐름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운을 부르는 영적 확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매월 귀한 대운의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토끼띠 여러분의 병오년 정축월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세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토끼띠 여러분, 병오년 정축월이 어떤 달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토끼띠는 명리학에서 묘목이라 하여 나무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하늘과 땅에 가득한 해입니다. 나무가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불을 낳으니 이를 목생화라 하여 서로 돕는 상생의 관계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축월은 축토의 기운이 흐르는 달입니다. 토끼띠의 나무 기운이 흙을 만나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흔들리고 불안정했던 일들이 이제야 단단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르기를 100번 참으면 집안이 화목해진다 하였습니다. 토끼띠 분들께서 그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인내의 열매를 거둘 때가 왔습니다. 다만 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봄을 앞둔 정월은 아직 땅이 얼어있는 시기입니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고르듯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 동쪽 방향에 푸른 잎이 싱싱한 화분을 하나 놓으십시오. 토끼띠의 나무 기운을 북돋아주는 풍수 비방입니다. 그리고 아침 인시, 그러니까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에 눈을 떠 보십시오. 이 시간이 바로 토끼의 시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찬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면 하루의 기운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뒷목 뼈를 손으로 만져 보십시오. 뭉쳐있거나 딱딱한 곳이 있다면 기운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해 주시면 막힌 운도 함께 풀리게 됩니다. 옛말에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 하였습니다. 이번 달은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디디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토끼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금전운과 재물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축월 토끼띠의 재물운은 한마디로 편재운이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편재란 무엇입니까? 월급처럼 정해진 돈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어오는 재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지도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는 운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책은담에서는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하였습니다. 이번 달 재물운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마음을 열고 베푸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꺼내어 보십시오. 지갑 속에 찢어지거나 구겨진 지폐가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중으로 은행에 가셔서 깨끗한 돈으로 바꾸십시오. 상한 돈은 상한 재물운을 부릅니다. 지갑이 터지거나 낡았다면 과감하게 새 지갑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노란 꽃을 두십시오. 국화나 해바라기처럼 노란 꽃은 재물을 부르는 색입니다. 조화가 아닌 생화로 두셔야 효험이 있습니다. 금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유시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시란 오후 5시에서 저녁 7시 사이를 말합니다.
이 시간은 금의 기운이 강해져서 재물 판단력이 높아지는 때입니다. 지금 왼손 바닥을 펴시고 가운데 부분을 꾹 눌러 보십시오. 이곳이 바로 재물궁입니다. 눌렀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면 재물운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렁물렁하거나 힘이 없다면 손바닥을 자주 비벼서 열을 내어 주십시오. 또한 왼손 약지 마디를 살펴보십시오. 마디가 굵고 단단하면 재물을 지키는 힘이 강한 것이고, 가늘고 약하면 새어나가기 쉬우니 반지를 끼어 보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은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작은 돈을 아끼는 사람에게 큰 돈이 옵니다. 하지만 인색하게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돈은 반드시 몇 배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달 토끼띠의 건강운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띠는 목 기운에 속합니다. 오행에서 목은 간과 담을 주관합니다. 쉽게 말해서 간과 쓸개 건강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간이 편안해야 눈이 밝다 하였습니다. 요즘 부쩍 눈이 피로하거나 침침하시다면 이것은 간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거나 늦은 밤까지 깨어 계시면 간이 쉴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번 달은 해시 전에 주무시는 것을 권합니다. 해시란 밤 9시에서 11시 사이를 말합니다. 이 시간에 잠자리에 드시면 간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시고 눈 흰자위를 확인해 보십시오. 붉은 핏줄이 많이 보이거나 노랗게 변해 있다면 간에 열이 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뜻한 국화차나 결명자차를 드시면 간의 열을 내려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확인하실 곳이 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아래를 손으로 눌러 보십시오. 뻐근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있다면 담이 결려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이 부위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음식으로는 신맛이 나는 것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실이나 식초, 귤 같은 음식이 간을 도와줍니다. 다만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되니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녹색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금치나 미나리, 부추 같은 채소는 목 기운 토끼띠에게 약이 됩니다. 술은 이번 달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간이 예민한 시기에 과음하시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규칙적으로 가볍게 걸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하루에 30분만 산책하셔도 기혈이 돌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챙기시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토끼띠라 해도 태어난 해에 따라 운의 흐름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연도별로 자세히 풀이해 드릴 테니 본인의 출생연도를 잘 찾아보시오. 먼저 1951년 신묘생 분들입니다. 올해 75세가 되시는 분들로 병운년 정축월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셔야 하는 달입니다. 무리한 외출보다 집안에서 편안히 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분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아두시면 마음이 놓이실 것입니다. 1963년 개묘생 분들은 63세가 되시는 해입니다. 이번 달 귀인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서 좋은 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것들이 되돌아오는 시기이니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재물운도 함께 따라오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975년 을묘생 분들은 51살이 되시는 해입니다. 병운년 정축월은 직장이나 사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당장 뛰어들기보다 충분히 살펴보신 후에 결정하십시오. 특히 동업이나 투자 제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1987년 정묘생 분들은 39살이 되시는 해입니다. 이번 달 승진이나 이직의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말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농담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입을 무겁게 하십시오. 가정에서는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을 늘리시면 화목해집니다. 1999년 김효생 분들은 27살이 되시는 해입니다. 병오년 정축월은 학업운과 시험운이 강하게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준비하고 계신 자격증이나 시험이 있다면
이번 달에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연애운도 나쁘지 않으니 인연을 찾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 보십시오. 2011년 신묘생 분들은 15살이 되는 해입니다.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력 관리도 중요하니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이처럼 같은 토끼띠라도 천간에 따라 운의 색깔이 다릅니다. 자신의 해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대비하시면 더 큰 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끼띠에게 길한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정확히 아셔야 운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행운의 숫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띠는 목 기운이니 목을 상징하는 숫자인 3과 8이 길합니다. 전화번호나 비밀번호, 중요한 번호를 정하실 때 3이나 8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특히 이번 정축월에는 38이나 83처럼 두 숫자가 함께 있는 조합이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숫자는 4와 9입니다. 금, 기운을 담고 있어 목 기운 토끼띠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이 숫자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색깔도 중요합니다. 토끼띠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색은 푸른색과 초록색입니다. 청색 계열의 옷을 입거나 녹색 소품을 지니시면 기운이 맑아지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지갑이나 가방, 스카프 같은 것을 이 색으로 맞추시면 재물운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야 할 색은 흰색과 금색입니다. 금, 기운이 강한 색이라 토끼띠의 나무 기운을 해칩니다. 이번 달 중요한 약속이나 면접이 있다면 흰색 옷은 피하시고 푸른색 계열을 입으십시오. 이제 길한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축월에서 토끼띠에게 특히 좋은 날은 정월 24째 날과 26째 날입니다. 24째 날은 묘일이라 토끼띠와 같은 기운이 흐는 날입니다. 이날 중요한 일을 시작하거나 계약을 하시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26째 날은 토끼띠의 삼합에 해당하는 날이라 귀인을 만나기 좋은 날입니다. 오래 연락 못했던 분께 안부를 전하시면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날은 정월 20월의 날입니다. 이 날은 유일이라 토끼띠와 충하는 기운이 있으니 큰 결정이나 먼 여행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방위는 동쪽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동쪽을 향해 출발하시거나 동쪽에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면 일이 잘 풀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운의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로또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정비결에서는 뜻밖의 재물은 덕을 쌓은 자에게 온다 하였습니다. 로또 당첨도 결국 운이요. 운은 평소의 행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당첨만 바라지 마시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틀 뒤인 정월 24째 날은 토끼띠에게 횡재운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날 로또를 구매하실 분들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매 시간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사시입니다. 사시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를 말합니다. 이 시간대에 화 기운이 강해져서 토끼띠의 목 기운과 상생하여 재물운이 극대화됩니다. 사시에 어려우시다면 유시도 괜찮습니다. 유시는 오후 5시에서 저녁 7시 사이입니다. 구매하실 판매점의 방위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집에서 동쪽 방향에 있는 판매점을 찾아가십시오. 동쪽은 토끼띠의 본래 방위라 기운이 통하는 곳입니다. 정 모르시겠다면 나침반 앱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구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손에 묻은 탁한 기운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점에 들어가시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서 깊은 숨을 3번 쉬십시오. 들이쉴 때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내쉴 때 잡념을 내보낸다 생각하십시오. 가슴 한가운데를 손바닥으로 3번 두드려 주십시오. 이곳이 단중열이라 하여 복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숫자를 고르실 때는 3과 8이 들어간 숫자를 넣으시면 좋습니다. 3, 8, 13, 28, 30, 38 같은 숫자들을 참고하십시오. 반대로 4와 9가 들어간 숫자는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욕심을 가득 품고 구매하시면 운이 달아납니다. 당첨되면 좋은 일에 쓰겠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구매하십시오. 옛말에 구복을 쌓아야 현복이 온다 하였습니다.
당첨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시면 하늘도 그 뜻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토끼띠의 병운년 정축월 운세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토끼띠는 목생화의 상생 기운을 받아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편재운이 살아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는 기운이 있으니 베푸는 마음을 가지시면 재물이 더 크게 돌아옵니다. 건강은 간과 담을 특히 챙기시고 해시 전에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행운의 숫자는 3과 8이고 행운의 색은 푸른색과 초록색입니다. 정월 24째 날과 26째 날이 특히 좋은 날이니 중요한 일은 이 날에 맞추시면 됩니다. 로또는 이틀 뒤 4시에 동쪽 방향 판매점에서 구매하시면 횡재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닥이 다른 낡은 신발입니다. 신발은 운을 밟고 다니는 것이라 해진 신발은 운을 밟아 뭉개입니다. 둘째는 깨지거나 금 간 거울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는 물건인데 깨진 거울은 깨진 운을 반사합니다. 셋째는 고장나서 멈춘 시계입니다. 멈춘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막아 운의 흐름도 막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중으로 과감히 버리십시오. 묵은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적어 주십시오. 글로 쓰는 순간 그것은 우주로 퍼져나가는 기도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복을 나누는 것이 곧 복을 키우는 것입니다. 혼자 보시는 것보다 함께 보시면 그 기운이 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매월 찾아오는 대운의 소식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모든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비옵니다. 비옵니다. 간절히 비옵니다. 토끼띠 모든 분들께 병운년 정축월 크나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